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원대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2017학년도 4년제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지난 9월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문대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시 특집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수시 특강 전문대 수시 전략과 이색학과를 준비했습니다.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의 특성화학과와 이색학과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84.7%를 선발하는데요. 전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시 모집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문대의 경우 4년제 대학의 수시 지원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또 그리고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지원의 키포인트와 이색학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전문대 수시 특집 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특집 방송 전문대 수시 전략과 이색학과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특집 방송 전문대 수시 전략과 이색학과를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여고 교육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그리고 상지여고 연구진로부장이신 지창욱 선생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합격의 길이 보입니다. 내신 성적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다음 주부터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017 전문대 수시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창욱 선생님, 네.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의 특징은 4년제 대학과 어떻게 다른지 수시 일정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모집 차수는 1차, 2차로 구분하며 접수 기간은 9월 8일 목요일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네. 수시 2차 모집 기간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11월 9일 수요일서부터 11월 2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수시 1차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기독간호대, 농협대, 그리고 조선간호대가 있고요. 수시 2차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농협대, 서울예술대학이 있습니다.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4년제 대학은 수시 모집은 1회로 되어 있으나 전문대학은 1차, 2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난 후 내 생각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시 2차에 지원을 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김영주 선생님, 네. 그렇다면 전문대 수시 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수시 모집 기간 내에는 전문대학 간이나 그다음에 일반 대학이랑 전문대학 간의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전문대학은 6회 수시 제한이 없어요. 적용되지 네, 네, 네. 않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수시 1차에 합격됐다 할지라도 수시 2차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한 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라든지 산업대학이라든지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다 포함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합격만 하고 등록을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정시 모집에는 지원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수시 충원 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자기가 충원 합격자인지를 등록 안 하더라도 합격자인지를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 우리가 말하는 흔히 경찰대학이나 뭐 육군, 해군, 사관, 공군 사관학교, 폴리텍 대학, 각종 여러 학교들은 이렇게 복수 지원이나 이중 등록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된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숫자를 본 전문대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전체 인원의 84.7%를 수시로 뽑는 전문대 입시에 대해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선생님께서는 어떤 숫자를 생각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숫자로 본 전문대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창욱 선생님은 98을, 김영주 선생님은 1400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창욱 선생님은 전문대의 핵심 키워드 숫자로 98이라는 숫자를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2016학년도 전문대 평균 등록률은 98.1%였습니다. 2017 전문대 학생 모집 총 인원은 21만 1,200명이고요. 전체 전문대학 수는 137개 교입니다. 2016 대입 모집 인원이 이보다 약간 많았습니다만 서울 경기권 소재의 전문대학은 약 96% 정도 등록률을 기록했고요. 지방대학의 경우는 대학별, 학과별 편차가 많습니다. 2017 전문대 2년제 모집 비율은 67.8%이고요. 3년제는 26.5%, 4년제는 7.5.7%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문대 지원을 생각하는 학생은 수시 지원에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선생님은 전문대 핵심 숫자로 1400을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과 관련된 숫자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전문대학으로 다시 진학하는 것을 유턴 입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 유턴 입학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26개 전문대학에 6,122명이 지원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1,39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걸 통계를 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연간 1,400명이 전문대에 재입학을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3년간에 전문대학의 유턴 입학자가 등록한 계열을 한번 살펴본다면 간호학과의 간호 계열이죠. 간호 계열에 536명이 등록해서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보건 계열 184명으로 13%, 그다음에 응용예술 계열이 93명으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대 등록률과 또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비율이 높은 걸 보니까 전문대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전문대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사전에 나눠드린 화이트보드에 적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주실까요? 네. 먼저 김영주 선생님의 답변부터 살펴볼게요. 전문대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답변해 주실까요? 네. 자, 전문대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형이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100% 또는 학생부 교과와 면접, 학생부 교과와 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전 과목을 한 개 학년만 반영하기도 해요. 2학년 전체 그 성적만 반영하기도 하고 1학년 40, 2학년 60 이런 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신의 영향력이 가장 지대하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영주 선생님께서는 전문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신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지창욱 선생님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대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 그리고 특별 전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적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전문대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입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이 유리하죠. 네. 동일한 전문대학이라도 전공학과에 따라서 합격의 성적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지라도 또 특별 전형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 전형의 경우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84.7%입니다. 전문대 입시도 수시가 대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전문대 수시 전형 방법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겠죠. 자, 김영주 선생님, 전문대 수시 전형의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제 핵심 전형 요소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14만 4,671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의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면접 위주 전형이고요. 면접 위주라고 해도 학생부 플러스 면접이긴 하지만 면접 위주 전형으로 9.6%를, 서류 위주 전형으로 7.4%를,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으로 2.1%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요 구성 요소를 어떻게 기준 삼아서 지금 반영하는지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요. 학생부는 학생부 교과 성적, 그다음 비교과 활동 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교과 면접은 아니고 학생의 취업 의지라든지 소질과 적성이나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이 되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연계한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류 위주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자격증 등 여러 가지 특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중심으로 동기와 관심과 재능 등을 평가합니다. 다만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논술 경시대회 같은 수상 경력, 즉 교과 위주의 스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서류하고는 구별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문대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전문대 수시 전형 SOS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전문대 수시 전형 SOS 첫 번째 학생은 내신이 좋지 않아요. 방법이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 두 번째 학생은 학생부 성적이 궁금해요. 전학년 골고루 좋아야 하나요? 세 번째 학생은 졸업하고 하사로 임관하고 싶어요. 전문대도 학군단이 있나요? 라는 궁금증들 주셨습니다. 예. 자, 전문대 수시 전형 SOS 첫 번째 학생의 궁금증이 내신이 좋지 않아요. 방법이 없나요? 라는 거였는데요. 전문대 수시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80.9%로 학생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영주 선생님, 그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도,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내신이 좋아야 합니다만, 예. 합니다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산업 수요를 고려한 비교과 입학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단계부터 취업과 연계해서 평가하는 맞춤형 입학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을 평가할 때 학업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체 인사가 필수로 참여해서 직업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172개 학과에서 1,34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비교과 입학 전형이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데요. 실시하는 대학을 살펴보면 경남 도립 남해대를 필두로 104명을 모집하지요.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이 큰 대학을 살펴보면 구미대 같은 경우에 195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백성문화대 133명, 그리고 영진전문대 162명 등 21개 학교에서 1,34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는 그룹 면접이나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취업 의지나 소질, 적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김영주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비교과 입학 전형, 이제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그 전형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 전형 외에 네. 지금 수시 일반 전형에서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도 있나요? 네, 자꾸 희소식을 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정원 내에서 일반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는요. 화면 보시면은 실기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국제대, 군장대, 목포과학대 등, 그리고 부산예술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등이 그런 대학들이고요. 면접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경남 도립 남해대학이라든지 영남 외국어대학, 청강문화산업대 등이 있고요. 개원예술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40에 서류 60으로 해서 서류 중심 전형이 있고요. 또 반대로 면접 80에 서류 20해서 면접 중심 전형으로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각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충청대학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강원 관광대학 같은 경우에도 면접 50%와 실기 50%로 선발해서 학생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전형들을 김영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이제 다른 요소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거의 대부분 이제 두 그 대학들 모두가 면접이 굉장히 좀 공통적으로 좀 중요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라면 이제 면접에 대한 대비 또 그다음에 앞서 이제 전문대에서는 또 취업 의지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업 의지를 바탕으로 한 그 면접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한다면 학생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직업의 접학성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그러면 전문대 수시 전형 SOS 두 번째 학생은 학생부 성적이 궁금해요. 전학년 골고루 좋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창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아, 어떡해요. 학생부 성적은 전학년 골고루 좋아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자리는 전략적으로 수시 전형을 분석해보는 자리이니만큼 학생부 성적 반영에 대해 핵심 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학생부 성적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전문대학이 많습니다. 그러나 1학년 40%, 2학년 60%를 반영하고 3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2학년 성적만 100%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신구대학의 사례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대 수시 학년별 요소별 반영 비율입니다. 전형을 보면 일반고 전형, 특성화고 전형, 그리고 지역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전체 모집 단위 학과 모두 반영 과목 수가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3학년은 반영하지 않고 1학년, 2학년 100%만 반영합니다. 단 항공서비스과는 학생부 50에 면접 50이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고요. 더 나가서 그 신구대학교 정시 학년별 요소 반영 비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시에서도 일반 전형과 정원의 특별 전형 모두 전체 학과 2학년 내신 성적 100만 반영합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항공 서비스 학과만 제외되고요. 이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제시하는 일반적 내신보다 희망대학 내신 반영 방법을 꼭 확인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부 반영 방법을 신구대를 통해서 지금 지창욱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3개 학년 성적이 모두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네. 3개 학년 성적이 고르게 좋지 않으면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전문대 입시는 이제 4년제 대학들과 그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 수험생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그 학교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이 달라서 한 개 학년만 잘해도 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문대 수시 전형 SOS 세 번째 궁금증은 졸업하고 하사로 임관하고 싶은데요. 전문대도 학군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직업의 안정성 때문인지 군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영주 선생님, 전문대도 학군단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부사관 학군단이라고 해서 RNTC라고 합니다. 2015학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했고요. 전문대에 재학하면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하사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전문대학의 부사관 학과를 입학하지 않고도 육해공군의 부사관으로 임명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시범 운영 대학으로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학기술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가 있고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과학기술대, 공군은 영진전문대, 해병대는 여주대가 있겠습니다. 선발 시기 및 인원을 봤을 때는 대부분 1학년 1학기 종료 후에 학교별로 한 3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다만 3학년 학제인 경우가 있죠. 그런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종료하고 나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1년 6개월간 교내에서 교육을 받고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임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지창욱 선생님한테 좀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 그 전문대에서 이제 학군단에 지원했을 때 네.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학군단에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장기, 즉 만 52세까지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로 네. 복무를 하다가 한 7년 정도에 대해서 다시 시험에 응시해서 그 시험에 통과를 했을 때
장기 복무, 즉 52세까지 아. 정년을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군사학과를 들어가면 모두 공무원처럼 네네.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었군요. 예, 예. 자, 이번에는 전문대의 경우는 또 예체능학과도 다양한 학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지창욱 선생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대부분 전문대학교의 예체능 학과들은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예체능 관련 학과로 실기고사 없이 진학할 수 있는 학과들은 실용음악, 성악, 사회체육, 연극, 경호비서, 공연예술, 뮤지컬 연기, 뷰티 아트, 애니메이션 아주 다양한 전공들이 많죠. 그러나 이런 것은 실기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더 많고요. 실기를 반영할 경우에는 학생부 10에서 30% 정도, 그리고 실기는 70에서 80% 정도만 반영한다. 이런 것이 좀 특이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예, 예체능 학과라고 해서 이제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고 학교에 따라서 뭐 실기가 반영되기도 하고 또 반영되지도 않고 반영 비율도 이제 차이가 크다라는 점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전문대에서도 이제 4년제 대학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부 교과 위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종합전형도 일부 있는데요. 김영주 선생님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4년제 대학이랑 선발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선발을 주로 하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와 같은 서류들로 이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그 서류 성적과 면접을 합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6개 대학, 경복대, 원광보건대, 대전과학기술대, 영진전문대, 인천재능대, 구미대 등의 6개교에서 1,0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학교마다 조금씩 평가 요소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재상 같은 것들을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좀 궁금한 게 지창욱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전문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적성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종합전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적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기를 또한 그 사람이 학교 생활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자신의 재능과 끼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그걸 잘 보여줘야 또 합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전문대 같은 경우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진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취업까지 생각한 그런 어떤 비교과 활동들이라든가 면접 대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전문대의 경우 직장인들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영주 선생님, 이 전문대 수시의 경우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특별 전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4년제 대학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 전문대학도 있는데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3년 이상, 대신에 조건이 있죠.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뒤에 대학에 진학하는 재직자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전문대 수시에서는 655명을 모집하는데요. 15개 대학에서 실시합니다. 어떤 대학들에서 실시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학생부로 주로 반영하는 학생부 100%로 반영하는 6개의 대학입니다. 동아보건대학, 동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고요. 그다음 학생부와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것은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학생부 60에 면접 40을 반영하는 대학에서부터 학생부 80에 면접 20을 반영하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학들이 조금씩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서류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대학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창욱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네.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특별 전형, 여기에 지원하는데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직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산업체라든지 자기의 직장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것에 직무 적합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성과 관련 없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고운 시설은 아닐 듯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직무 접합도를 살려서 함께 노력하고 풀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전문대 특성화대학과 이색학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전문대 수시 전략과 이색학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비중이 84.7%로 전문대 입시에서 역대 최대 인원을 수시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전문대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전문대 미니 포커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인 SCK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인 SCK 사업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CK는 Specialized College of Korea의 약자인데요.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존 교육과정을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재진입한 대학과 신규 평가 선정대학 27개를 포함시켜 총 8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고요. 총 2,97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 84개 대학이 선정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개별 대학의 특성화 추진 전략에 따라 1유형은 단일 산업 분야 특성화, 2유형은 복합 산업 분야 특성화, 3유형은 프로그램 특성화, 4유형은 평생 직업교육대학 특성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유형 프로그램 특성화의 경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대학들의 강점에 대한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대학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년간 사업 성과가 우수해 매우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대학들입니다. 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으로 지난 2년간 매우 우수로 선정된 대학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유형의 대학들에는 경기과학기술대, 광주보건대, 동양미래대 등이 있고요. 2유형 대학들에는 두원공과대학, 백석문화대학, 원광보건대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유형 대학에는 전북과학대학, 그리고 4유형 대학에는 서라벌대학 등이 있습니다. 자, 한편 교육부는 특성화 전문대학의 공동 창구로서 NCS 거점센터를 권역별로 총 5개를 지정했는데요. NCS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동양미래대, 광주보건대, 대구과학대 등 8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될까요? 먼저 학업과 직무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요. 전문대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맞춤형 학과를 운영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생 직업교육대학을 활성화해서 성인 학습자 등 신수요를 적극 흡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대 수시 지원의 경우 수시 지원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과 학과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공과 특화된 전문대학들을 잘 살펴서 꼼꼼한 전문대 수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대 미니포커스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딱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테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주제로 한 윤상현 선생님의 전문대 미니 포커스 잘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문대학의 특징을 알고 대학을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대 수시 박람회를 가본 학생들은 아리송한 영어 문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희 아나운서께 이제 질문 드리겠는데 네. 혹시 WCC가 어떤 약자인지 아시나요? WCC요? 네네. 글쎄요. WBC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제야구 대회라고 알고 있는데 WCC면 월드 클래스 캠퍼스? 뭐 이건가요?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네. 거의 지금 맞췄는데요. WCC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월드 클래스 칼리지의 약자인데요. 칼리지였군요. 네, 어떤 전문대학을 말하는 건지 김영주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WCC는 국내나 국외 산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도 고루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한 교육, 직업교육을, 고등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대학을 WCC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총 21개의 전문대학이 선정되었는데요. 연도별로 어떤 대학들이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는요. 거제대학, 대전보건대학,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울산과학대학, 제주한라대학이 선정되었고요. 2012년에는 경기과학기술대학, 경북전문대학, 아주자동차대학, 한림성심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주보건대학, 대림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두원공과대학, 신성대학, 원광보건대학, 인천재능대학, 전남과학대학, 전주비전대학, 천안, 연암대학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대학들은 향후에 정부로부터 연간 10억 원씩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라든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좀 갖게 됩니다. 특히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행정, 재정적인 제재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즉 커다란 무슨 실책을 범하지 않았을 경우란 뜻이겠죠.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별도의 심사 없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차년도에는 이행 여부의 점검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는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 WCC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롭고요. 총 5단계의 선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 21개 대학들은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국제적 통용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전문대학 중에서 청해진 대학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청해진이라는 이름에서 뭔가 무역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창 선생님, 청해진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청해진 대학의 명칭은 삼국시대 다국적 중개무역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장보고의 청해진 정신을 뜻합니다. 네. 이를 계승한다는 취지로 IT 정보기술, 건축, 금융 등 전문 직종이 중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최근 고용 악화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청년 해외 취업 촉진대학 방안을 해외의 취업에 필요한 직무, 기술, 어학, 문학 등 아주 최장 2년간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합니다. 전문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원광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이 여기에 선정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전문화 특성화 대학들을 지금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이런 대학들,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이 대학들을 조사하면서, 이 청해진 대학에 선정되었는지, WCC 대학에 선정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대가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전문대 정보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어서 이제 이런 특성화 대학들을 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창호 쌤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전문대 유니테크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문대 유니테크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유니테크 사업이라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취업이 보장되는 기업이 일종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과 3년과 전문대학 2년, 즉 5년이 되겠죠. 교육과정을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16개 사업단은 인재 양성 분야에 따라서 기술 분야, 정보통신 분야, 유망 서비스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기술 분야에는 유한대학교 외 10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고요. 정보통신 분야에는 구미대를 포함해서 3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유망 서비스 분야는 경남정보대가 있습니다. 유니테크 사업의 특징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그리고 취업이 보장하는 기업이 연계되어서 하나의 사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5년간의 통합교육과정을 함께 구성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등학교 이번제 사업으로 구성이 돼서 이번 하반기에 30명의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교육과정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학습과 일을 병행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뭐 10억 원 사업비에,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시설 기자재비로 또 10억 원을 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지원비를 본다면 충분하게 역량을 갖추어서 네. 취업의 강점을 키우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특성화 대학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전문대 특성화 대학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문대 인기학과와 이색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기학과를 증명해주는 기준은 바로 경쟁률이겠죠. 네네. 뭐 물론 이 경쟁률이 어떤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서 접수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학년도는 현재 원서 접수 중이기 때문에 2016학년도 전문대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주 선생님, 네. 2016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인기가 좋았나요? 네, 전공별로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요. 네. 최근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인지 실용음악 계열이 분야가 21.3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네. 이건 항상 이런 요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밖에도 어떤 분야가 인기가 있었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실용음악 분야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용음악과라든지 K-팝 전공, 또 한국음악과, 생활음악 전공, 공연음악과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예술 분야인데요. 연기, 연극이라든지 뮤지컬과, 모델과, 영화예술과, 방송연예과, 레크레이션학과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학과들이죠. 14.3대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간호보건 계열입니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부조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가 방송 영상 계열인데요. 방송영상과, 방송영상 콘텐츠학과, 디지털 미디어 전공, 3D 입체 영상과,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보면요. 비즈니스와 언어 분야입니다. 항공, 호텔, 관광 비즈니스과라든지 통번역과, 수화 통역과, 유아 영어 지도과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계열인데요. 실내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 주얼리 디자인과,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과, 브랜드 디자인과 등이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사회복지 및 관광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과나 웨딩산업과, 호텔 리조트과, 비서행정과, 노인복지과, 호텔 카지노 경영과, 보석감정과 등등이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요, 전기, 전자, 컴퓨터 분야 역시 8.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외식, 영양 분야에서도 8.1대 1의 경쟁률, 그다음에 미술 분야에서도 8대 1 정도, 기계 분야에서도 8대 1 정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8대 1 정도가 되는 그런 높은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네. 예.
자, 김영주 선생님께서 이제 경쟁률이 높아서 인기가 있는 그런 학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학과 명칭들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전문대의 어떤 특성에 맞는 실무적인 내가 좀 많이 난다라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열풍이죠. 네. 예, K-팝 전공을 포함한 실용음악 쪽이 21.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실용음악, 그다음에 또 응용예술 이런 분야에 이어서 간호나 보건 분야의 인기도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저희도 이제 사실 상담을 받다 보면 간호학과 지망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맞아요. 있거든요. 자, 치창우 선생님, 그 간호학과를 지원할 때 우리 학생들이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호학과에 대해서는 3년제하고 4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3년제, 4년제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4년제 간호학과의 설치대학은 경북대학교, 경인여대, 동남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정대 등 이러한 대학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3년제 간호학과 설치대학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서라발대 등 이렇게 3년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위치와 대학의 이름은 아마 모든 학생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간호실습병원이 어느 병원에서 할 수 있느냐 네. 이 점을 살펴보시는 것이 네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전문대학에서는 그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의 대학에서 의과 간호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다니고자 하는 그 전문대학이 어느 대학병원에서 의료 간호실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간호학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김영주 선생님, 네. 2017학년도 전문대학의 주요 분야별 모집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네. 보시죠. 우선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보건 분야입니다. 총 이제 전공 모집 수가 430개나 되는데요. 총 모집 인원은 31,633명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 전기, 컴퓨터 경쟁률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죠. 경쟁률 높은 분야가 역시 또 주요 모집 분야가 되고 있는데요. 기계, 전기, 컴퓨터 분야 같은 경우에도 36,024명을 모집하고요. 사회나 경상 계열이나 또는 교육 계열 같은 경우에 42,07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 분야나 경찰 분야에서는 5,474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뷰티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16,219명을 모집하고 외식 영양 분야에서는 12,34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문대학의 주요 분야별 모집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전문대에는 참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이색학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김영주 선생님, 전문대 이색학과는 분야별로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네네. 우선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이건 이제 4년제도 그렇습니다만, 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된 그런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학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전공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 분야별로 취업과 연계한 그런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산학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다가 이제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걸 가르쳐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계약학과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일정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배웠으면은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에 네. 의한 그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안전 분야입니다. 전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난시설 안전과라든지 재난안전 토목과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요. 신발 분야라고 하는데 신발 패션 산업과나 패션 슈즈 디자인과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승강기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공학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승강기 공학부는 대학 한 곳밖에 없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승강기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창업에 관련된 전공을 살펴보면요. 쇼핑몰 디자인 창업과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 경영과 그리고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게 노인 헬스케어 창업과입니다. 우리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건설 건축 분야에는 한옥 건축과라든지 리모델링 건축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와인을 다루는 그런 분야에서는 조리 음료 바리스타과라든지 바리스타나 또 소믈리에과라는 게 있고요.
자, 카지노를 이제 카지노 분야가 되겠죠. 그럴 때는 뭐 보안 카지노 경영과 좀 독특하죠. 호텔 카지노과라는 건 들어봤지만 보안 카지노 경영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공학 분야에서는 의공융합과라든지 국제의료 중국어 통역학과, 중국에서 이제 많은 인구가 지금 의료 관광 겸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학과가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수사 분야에서는 포렌식 정보보호과라고 해서 지금 한 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분야에서는 박승철 헤어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산학 연계되어 있는 그런 학과들인 거죠. 하모니 네일 아트 전공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말이나 동물 특히 그중에서도 말이 이제 주인데 그리고 또 일반적인 애완동물 분야가 있죠. 동물 생명 산업과 애완동물 관리과, 재활 승마 복지과. 요새는 이제 승마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방 계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국방 계열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인데요. 특수 장비과, 총포 광학과, 함정 기술과, 헬기 정비과, 항공 정비과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눈에 띄는 전문대 이색 학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름을 보면 뭐 친숙한 이름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대 학과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배운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연상이 되는 네. 그런 학과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자, 김영주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런 전문대 이색 학과들 중에서 네. 학생들한테 어떤 학과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여러 학과들이 좋은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새 취업난도 심각하고 해서 네. 저는 특수부사관 학과를 위주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수부사관 학과라는 건요, 군 장비의 첨단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걸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이게 잘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 그런 전문 부사관들을,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은 일반 병들이 다루지는 않거든요. 전문 부사관들이 주로 다루는데요. 네. 그런 전문 부사관을 배출하는 특수부사관 학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학과들은 군에서 주문식으로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기술 전문가로 양성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로 그 분야가 특성화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비 분야입니다. 정비 분야는 특수 자동차 정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개설대학은 경기과학기술대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다루는 무기 분야에는 여러 학과가 있긴 하지만 방공유도 무기과가 있어요. 전주 비전대학교하고 대덕대에서만 운영되고 있고요. 국방탄약과는 대덕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포광학과는 대덕대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방공부사관과는 전주 비전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를 살펴보면요. 통신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정보통신과는 상지 영서대에서, 정보통신부사관과는 충북보건과학대에서, 항공정보통신학과는 대덕대에서, 특수통신과는 전남과학대에서, 특전통신부사관과는 대원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인데 조금씩 분야도 다르고 또 같은 분야라고 할지라도 그 표현하는 그 모집 단위의 세부 학과명이 조금 다른 그런 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는 분야인데요. 항공 분야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헬기 정비과는 구미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항공 정비 전공인데요. 그 항공 정비 전공은 군사학과 내에 개설되어 있을 때에는 국제대에 개설되어 있고, 군사학과가 아닌 상태에서 항공정비과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특수부사관 학과는 아닙니다만, 항공정비과 하면은 구미대, 동원과학기술대, 여주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창원 문성대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정비과의 좋은 점은 뭐냐면 반드시 특수부사관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일반 조종사도 될 수 있다는, 그렇지만 이제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네.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특수부사관 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 부사관 학과나 군사학과를 지원하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졸업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부사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부사관 시험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냥 부사관 시험을 바로 보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부사관 학과 출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배운다라는 측면이 있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런 기술을 배우는 기술부사관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한테 장점이 있고요. 부사관 시험을 물론 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 특수부사관학교 학생들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퍼센테이지 내에서는 네. 성적이 좋으면 바로 부사관으로 임관이 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앞서 김영주 선생님께도 말씀 주셨지만 요즘 취업 때문에 국방관련 학과가 인기가 높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창욱 선생님, 이 전문대 이색학과 중에 수험생들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학과가 있을까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동물문화 산업을 이끄는 동물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물조련 이벤트과 네. 레저 문화를 관심에 대해서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승마 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승마 산업학과와 재활 승마학과가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 유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 포렌식 정보 보호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화되고 다양한 이색학과를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릉 영동대의 승마산업학과, 전주 기전대학의 마사과와 재활막과, 창원 문성대학의 특수장비과, 신성대학의 제철산업과 등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요즘 학생들이 취업이 좀 잘 되는 기계 관련 분야,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영주 선생님께서는 그 전문대 기계 관련 학과 분야 중에서 이색학과를 좀 추천해 주실까요? 네. 한국승강기대학의 승강기 공학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 국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주거하고 있고요. 승강기 누적 설치 대수가 50만 대를 넘어서서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승강기 대국입니다. 한 해 약 3만 대의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3위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신규 승강기 설치 40만 대 중에서 10분의 1인 4만 대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평균 19%의 수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40.9%의 수입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승강기 설치 또 유지 보수 관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승강기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승강기 대학에서는 승강기 공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공학부 아래에는요, 승강기 설계, 승강기 설치, 승강기 관리 전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졸업 후의 진출 분야는요, 현대 엘리베이터, 오티스 엘리베이터, 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기계 분야의 엘리베이터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의 700개 회사가 있어요. 700개의 승강기 제조 및 보수사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의 건설사에도 취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승강기 안전관리원에도 취업을 하고 있고요. 안전기술원에도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82%고요. 1년 등록금은 67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장학금이 또 19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기숙사에는 전원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전문대 수시 접수 기간이라서 아무 관심 있는 학생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전문대 수시 전략과 이색학과를 주제로 전문대 수시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선생님들께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특성화학과랑 이색학과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취업률도 높고 인기도 높고 이런 학과들이 주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굉장히 장점인데 조금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특성화된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자체가 좁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꼭 이것을 한번 선택했을 때 끝까지 자기가 잘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적성에 맞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창호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수험생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 상담을 통해서 합격의 길을 찾아가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영주 선생님, 지창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수시 특집 2017 수능 대비 수학 영역을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